남부장의 가족 같은 회사 8번째 에피소드. 직장인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가족 같은 회사의 남부장입니다. 지난 10월 27일은 가수 고 신해철 님이 세상을 떠난 지 6년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라서 아직도 많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땐 그냥 좀 멍하기만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분의 빈자리가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좀 어색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정말 슬픈 부분이, 그때가 신해철 씨가 새로 솔로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동시에 넥스트라는 그룹을 새로 준비해서 활동을 막 시작하려고 하던 시기였는데, 인터뷰나 TV에 나와서 빼먹지 않고 했던 말이 다 상관없으니까 아프지만 말아라 였습니다. 약간 인생의 진리라든지 답을 찾은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말에 걸맞게 본인의 솔로 앨범에도 그런 내용을 담은 단 하나의 약속이라는 곡이 있었고요. 그런데 물론 의료사고도 있긴 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게 아파서 세상을 떠나버렸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아이러니했습니다. 지금도 그 노래 전주만 넣으면은 저는 가슴이 좀 찡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가족 같은 회사 8번째 에피소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같은 회사 공포정치. 제가 다니는 회사는 아직도 7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겁주는 방식으로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모든 근무 조건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정해지지만 다른 회사들과 숙소를 같이 쓰는 환경이라 다른 회사와의 소소한 차이를 차별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정도 불만은 잘 진정이 되긴 하지만 한 번씩 그걸 핑계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로 생긴 불만이 폭발하면 여지없이 파업으로 이어집니다. 노동력이 자신들의 무기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악용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파업을 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업무 재개를 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을 진정시키고 불만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때부터가 시작입니다. 노동자들은 당연히 대표로 나와서 말하는 것을 꺼리고 당연히 저희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대표가 나와서 말을 하라고 합니다. 뒤에서 숨어서 소리만 치는 노동자들도 사실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도 가는 것이 괜히 나섰다가는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억지로 지명을 해서라도 주동자로 찍을 만한 인물을 고릅니다. 그리고 들어주는 척을 하고 거의 조삼모사식으로 말을 살짝 바꾸어서 거의 변화 없이 계산되더라도 그 혜택을 누리기 어렵도록 조건을 걸어서 파업을 무마시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주동자를 어떻게 처단할 건지를 의논합니다. 그 사람의 계약 기간을 확인해서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어서 조기 계약 해지시켜서 본국으로 돌려보내려고 계획합니다. 어차피 한두 명 빠지는 건 일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 새 직원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다니는 회사가 아직도 70년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런 이벤트 같은 파업은 계속 생기고
그렇게 해서 파업을 하게 되면 결국 회사의 문제인데 굳이 당당하게 나서서 의사를 전달하는 사람을 내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사람들을 노동자 대표로 지정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파업 없이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더 나아 보였는데 그 누구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는 말이라고는 이 새끼들 본보기를 만들어서 겁을 줘야 한다. 뿐입니다. 제 생각을 말해보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하는 저도 비겁하지만 아무도 다른 생각을 할 마음 없이 오로지 겁을 주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며 그 방법에만 몰두하는 것이 저는 불편하기만 합니다. 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연은 조금 짧고 제가 덧붙이는 말이 조금 길 것 같습니다. 우선 단순하게 본다면 아주 단순하게 본다면 사측의 이런 대응에 납득할 만한 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유사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군대에서 이병, 일병으로 복무할 당시에 비상식적인 강압이나 가혹행위로 통제를 하려는 상병장들을 이해를 못하다가 상병이 되었을 때쯤에 그거를 잠시 이해했던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선임들에게 그제서야 과거에 당신들이 내게 했던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하고 저도 이제 그들을 따라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제 후임들은 좋은 말로 하면은 말을 안 듣고 오히려 더 선임을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였습니다. 다시 시선을 돌려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때는 체벌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선생님들은 갓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을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운동장으로 불러내서는 체벌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곳이 이제 남중이니까 좀 더 편안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선생님이 기선을 제압하고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 무서운 걸 알아야 쫄아서 대들지도 못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고요. 꼭 군대나 학교가 아니더라도 가해자의 입장에서든 피해자의 입장에서든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되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서 통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제가 장기적인 효과가 있었냐고 물어본다라면은 그렇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한번 그렇게 체벌을 했다고 학생이 말썽을 일으키지 않나요? 한 번 가혹행위를 했다고 이병 일병들이 실수를 하지 않나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자신을 합니다. 단 한 번의 그런 조치로 사람의 실수가 완벽하게 없어진다면 아주 약간은 그런 행동에 찬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절대로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제 경험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또 군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제가 해군에 입대를 해서 훈련소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조교들이 하는 거라고는 가만히 서서 항상 겁을 주고 욕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훈련을 시키는 것이 전부였고 같이 있던 동기 훈련병들은 조교들 자기들도 하지 못할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훈련시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근데 수영 관련 훈련을 할 때는 UDT에서 따로 조교가 왔었는데 그 조교는 모든 동작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저희들보다 훨씬 더 잘 하면서 저희랑 같이 훈련을 하니까 그 누구도 불만을 말하지 않고 정말 죽어라 훈련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훈련을 받았던 동기들의 그러한 자세나 눈빛을 저는 아직도 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사연과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한데, 저는 이게 약간 그래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질은 공포심 조장이나 아니면은 누구 하나를 골라서 본보기로 보복을 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겁을 먹도록 하는 방식은
결국에는 도움이 거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만은 계속 생기게 되어 있고, 이런 공포 정치로 통제를 하려고 하면은 회사 기준에서 노조 측에서도 곱게 표현할 수 있는 불만도 파업이나 뭐 그러한 유사한 극단적인 수단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죠. 제가 되게 자주 하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결국 그런 방식은 모두가 화를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방법을 찾을 수만 있다면은 그 화를 통제한 상태로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가 있겠죠. 당연한 겁니다만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게 문제기는 합니다. 그리고 물론 화를 다스리는 것이 누구에게나 아주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회사라는 구조의 이 틀 안에서는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서로 조율을 하면 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화에 대해서 이게 본인이 화를 내고 싶은 건지 화를 내야 하는 건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더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족 같은 회사는 청취자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겪은 모든 종류의 사연을 주제와 길이에 상관없이 환영합니다. 사연의 개인정보는 모두 비공개로 처리해드리며, 특정 정보의 공개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사연은 지메일 faminc22@gmail.com faminc 숫자 22@gmail.com으로 보내주시고요. 메일 제목에 가족이라고 표시 부탁드립니다. 사연에 채택되신 분께는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 2장을 보내드립니다. 가족 같은 회사는 팟캐스트 및 팟빵, 유튜브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고요. 매주 금요일 오후 업데이트가 됩니다. 가족 같은 회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갈수록 날이 이제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씩 가을이 점점 진해지고 있습니다. 개인 건강에 위험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에서 가을을 편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